어우, 허허. 아, 그래도 이거 좀 낚시성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틀리네요. 약간 좀 낚시성 문제가 이제 1번과 5번이에요. 근데 뭐 역시나 1번, 5번에서 맨 처음에 약간 조금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뭔가 하나가 틀렸다라고 하니까 금방 찾아가지고 고쳐가지고 6개 다 맞은 사람이 맨 처음에 4명, 5개 맞은 사람이 2명. 그래서 1번 하나랑 6번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미안해. 6번은 사실 오늘 진도 나가는 거에 있어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조금 그렇긴 했는데 미안. 예행 연습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혹시 될까 싶어서 그냥 집어넣어봤는데 잘 풀긴 했는데 아쉽게도 한 명이 아직 못 본 문제라 6번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거 후딱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죠. 주어진 조건 자체가 짝수만 4로 수렴하는 거예요. 짝수만. 그래서 홀수는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짝수가 4로 수렴하는데 무슨 1, 4, 2, 4, 3, 4, 5, 4, 6, 4, 7, 4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홀수항은 지금 아예 그냥 발산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기억이 안 됩니다. 짝수 홀수 구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처럼 이제 4해낭 관련된 거는 당연히 4해낭은 4배수항들이잖아요. 짝수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디귿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빼고 다 맞다라고 보면 되겠고 2번, 3번, 4번은 넘어갑시다. 특히나 4번 같은 경우에도 an 빼기 bn이 sin n이다. sin 값이 -1과 1 사이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애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a과 bn이 그냥 동급으로 보면 되는 애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처음에 실수가 나오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잘 풀었어요. 일단 기억 같은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한대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수렴하니까 이거 다 치환해서 따로 정리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거 수렴한다라는 말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라는 말이 그냥 없어요. 없이 an 곱하기 bn의 극한이 0이면 a는 0 또는 bn은 빵이다. 이러면은 얘는 되냐 이거죠. 수렴한다는 말이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린지 이해돼요? 괜찮지? 디귿의 변형이에요. 디귿의 변형. 자, an, bn의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만약에 없었다면 얘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동발레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얘는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으로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실 합답형 문제는 그 수열의 극한 합답형보다는 함수의 극한 합답형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그 수투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만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더 정리하기는 할 텐데 원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원이 나오는 애들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정리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나온 김에 잠깐만 한번 좀 봅시다. 자, 우리가 도형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벡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세 번째 좌표 평면으로 접근하는 방법.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도형학의 발전 순서예요. 다만 벡터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없이 풀 수 있는 것들로 충분히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하로 풀고 좌표 평면 풀고 안에 언제 이렇게 들어가느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간단해요. 그치만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뭐가 안 보이냐? 보조선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닮음이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 자, 그다음에 좌표 평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여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아우 복잡해요. 왜냐면 당장 우리가 교점 좌표 하나 구하려고 해도 막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무슨 뭐 도형의 방정식 또 구해서 연립해가지고 또 구해야 기껏 교점 하나 잡아내는. 그렇죠? 한참 걸린다라는 거야. 그 와중에도 이제 초함수 껴있으면 이게 우주 간다라는 거죠. 뭐 물론 초함수 나오면 어차피 얘도 안 돼요. 우리가 못해요. 초함수 나오면은. 근데 얘는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도형학에서도 진행을 해 나갈 때 최대한 기하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여야 돼요. 특히나 어디에서 문제가 돼요? 딱 미적분 선택자는 3개 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수1에서 나오는 삼각함수 활용. 여기 완전 기하학으로 풀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도형과 급수. 그렇죠? 삼각함수, 아니, 도형과 급수. 바로 다음 단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이제 삼각함수, 도형과 극한. 그렇죠? 삼각함수, 도형과 극한. 자, 요 3개 단원이 진짜 뭐야 삼각함수면은 얘는 그래도 도형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도형 안 쓰면 진짜 우주 가죠. 이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말도 안 되는 식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여놔야 돼요. 이걸 줄이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3가지. 근데 얘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수열의 극한에서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도형이 중간중간 튀어나옵니다. 이건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하적인 거는 총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냐? 3개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직선만 나오는 경우, 아니면 뭐 직선이 들어가는 경우. 이때는 이제 평행보조선과 수직보조선을 잘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된다 그랬는데 평행보조선 쓸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수직보조선으로 들어가지. 왜냐면 평행보조선은 그 동의각, 억각 쓰는 거 외에는 안 나와요. 이외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도형의 특징 같은 거 할 때도 내각의 이등분선 이런 것도 증명 논리가 전부 다 뭐예요? 닮음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평행선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행선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얘도 점 아니냐, 억각이니까 얘도 점 아니냐,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냐. 그래서 A, B, C, D라고 한다면 얘 대신에 얘를 A로 봐서 A 대 B는 닮음이니까 C 대 D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증명 방법. 괜찮죠? 얘밖에 없어요, 솔직히. 평행 쓰는 증명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거의 대부분 수직으로 들어가죠. 왜? 일단 수직 보조선의 핵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도형학의 진짜 완전 뭐 근본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쓸 수 있고 거기다가 뭐까지 쓸 수 있어요? 삼각비까지 쓸 수 있어요. 이 삼각비로 RHS 합동 이용해서 또 들어간다 하면 닮음까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 똑같은 걸로 닮음밖에 못 찾아내요. 얘는 아예 그냥 뭐 직각 하나만으로 길이에다가 닮음까지 다 뽑아낼 수 있어가지고 삼각함수 이용해 준다면, 그래서 얘가 쓰임새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배제하면 안 되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또 직선에서의 주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 성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기울기. 직선 나왔는데 기울기 안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기울기 괜찮죠? 뭐 물론 도형학에서는 뭐 기울기가 별로 쓸 일은 없지만 함수에서는 기울기 꼭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이 등장하는 경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 이건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한번 쳐봐요. 뭐 직선하고 만난다고 쳤을 때 얘가 당연히 두 함수의 교점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이 두 점은 전부 다 원 위의 점이라는 걸 일단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쓰더라도 이런 점들은 무조건 중심과 연결을 당연히 지어봐야 돼요. 안 쓰더라도. 괜찮죠? 뭐 물론 얘를 안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원 위의 점이 주요 특징이다. 꼭 연결시켜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이게 당연히 주요한 원의 성질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심각과 이제 원주각에 관련된 거. 자, 얘는 어때요? 중심각과 원주각은 항상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죠? 얘는 뭐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중심각은 원주각에 비해서 2배가 되더라. 근데 왜 2배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되게 쉬운데 막상 증명해보라 그러면은 보통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자, 어떻게 들어가냐? 자, 당연히 기본적인 증명, 아니 모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원은 중심 반지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은 하나, 둘, 셋. 근데 이 두 점은 이미 중심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중심 연결이 안 돼 있죠. 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각을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로 잡는다고 친다면 여기도 알파.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괜찮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두 개가 혹시 외곽 구하면 2배잖아요. 괜찮죠? 자, 여기도 지금 베타, 여기도 베타. 그럼 여기도 외곽이니까 여기도 2베타.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괜찮죠? 근데 이 간단한 거를 몰라도 나는 쓸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형을 볼 때 관점을 늘려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괜찮죠? 논리구조 다 똑같습니다. 중심 반지름이에요. 다만 이런 중심각 원주각을 쓰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이미 중심 반지름을 썼기 때문에 원주각 중심각을 사용할 때는 가끔 가다가 중심 반지름을 안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 외에 또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어느 케이스가 있죠? 사인 법칙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A고 얘가 A예요. 그럼 우리가 sin A분의 A를 쓴다 그러면은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왜 그런지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이 나왔는데 중심 반지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만 알고 있는데 외접원의 지름을 안다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한가? 난 되게 신기했는데. 자, 얘는 움직여도 어차피 원주가 계속 똑같죠? 똑같아요. 그냥 연결시켜놓으면 다 똑같아요. 연결시켜놓으면. 그러다가 어디까지 연결해요? 중심 지나가게끔. A'. 연결시켜놓으면은, 당연히 요각과 요각은 똑같겠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sin A는 sin A'과 똑같은데, 이미 중심 반지름을 썼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 라지 R. 2R분의 A구나. 왜? 평각의 원주각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가 2R분의 A로 나오니까 sin A분의 A가 지금 2R로 나온다라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이미 사인 법칙 안에는 중심 반지름을 사용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 쓸 때는 중심 반지름을 연결 안 시켜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도 쓰는 거죠. 오케이? 다 쓰는 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중심 반지름은 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얘네가 좀 중요한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자, 뭐냐면은 위치 관계예요. 우리가 도형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수학 상 한번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 배울 때 전부터 배우죠. 평면 좌표 하잖아요. 그래서 점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배우죠.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자, 우리가 기본 도형이라고 한다면 점, 선, 면, 체.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선까지는 괜찮아요. 면, 평면 같은 거, 아니면 곡면 같은 거. 체는 육면체, 아니면 사면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입체 도형이 있냐 이거예요. 입체 도형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면 도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2차원 평면 안에서 면이 기본 도형이 될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얘를 안 써요. 체 당연히 못 쓰겠죠? 2차 평면 안에다가 입체 도형을 넣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점과 선을 놓고 보는데 이 선도 직선과 곡선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곡선은 2차 곡선도 있지만 3차 곡선도 있고 여러 가지 곡선이 있을 겁니다. 지섬수도 곡선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논외로 일단 빼자라는 거야. 함수 쪽으로 빼는 거야. 그냥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도형학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직선이 기본 도형으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한다. 물론 함수로도 쓰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은 2차 평면 안에서 중요한 도형이 얘 말고 또 들어간 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과 직선과 원까지만 기준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점, 또 직선, 또 원 이렇게 잡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잡았냐? 둘 사이의 위치 관계, 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 얘네는 두 개의 점이 같냐 아니면 다르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위치 관계상. 그러면 다르면 당연히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논리는 거리 논리랑 각 논리밖에 없어요. 각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직선 두 개는 나와야 되고요. 그 직선이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이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거의 다 거리 논점이 핵심이라는 거야. 거리 논점이. 점과 점 사이 당연히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 상황 두 번째 단원 직선 들어갔을 때 어때요?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죠.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 위치관계 뭐 평행이냐 아니면 일치하냐 아니면 교점이 발생하냐. 이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거리 논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각 논점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치만 수학상에서는 각을 거의 안 쓰니까 수학 원 삼각함수 배우면서부터 각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미적분에선 총괄적으로 다 튀어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원. 그럼 원은 뭐 점과 위치관계. 그렇죠. 원과 점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원의 위치관계. 그래서 원이 위치관계가 두 가지가 나와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와 원과 원의 위치관계. 이것만 정리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뭐야? 원과 점의 위치관계 왜 안 하냐? 얘가 할 게 없어서 그냥 기본으로 그냥 빼버린 거야. 왜냐면 이쪽에다 한 번만 써볼게요. 원과 점의 위치관계라고 하면 점이 원의 안에 있는 경우나 아니면 점이 원 상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점이 원 밖에 존재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솔직히 얘는 뭐 문제가 되나요? 이게 뭐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원의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뭐 논점이 나올 게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거리 논점밖에 없잖아요. 점은 진짜 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거리 논점 뭐가 있을까요? 원까지 거리에 무슨 뭐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뭐 최대값이야 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반지름 얘기했죠. 요거 D 거기에서 반지름 한번 더해주면은 D 플러스 R이 최대 거리가 되겠구나. 최소 거리는 뭐 요쯤 나오겠죠. 어떻게? R에서 D 뺀 거. 그쵸? 그래서 최대 거리, 최소 거리 이거밖에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얘는 또 나올 게 뭐밖에 없어요? 최대 거리랑 최소 거리 요 정도 나오겠죠. 점점 길어졌다가 최대값 나왔다가 다시 짧아졌다가 저거 어때요? 중심 한번 거쳐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점과 중심 사이 거리랑 그 다음에 반지름 이용해서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이고 최소 거리는 D 마이너스 R이구나. 괜찮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원과 점의 위치 관계는. 그게 어차피 직선에서 논리 구조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따로 보진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과 점의 위치 관계는 핵심이 뭐다? 중심까지 거리예요. 중심까지 거리.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한 번만 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나오겠죠.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느냐? 똑같아요. 당연히 얘랑 얘랑 교점 자체가 안 나오는데 특수한 위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올 거 거리 논점밖에 없어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근데 뭐 거리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결국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관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점점 안쪽으로 가다가 최소 거리 어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점점 길어졌다가 최대 거리가 되는 지점도 나올 거예요. 다시 줄어들고. 괜찮죠? 똑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괜찮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얘만 알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금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됩니다. 반지름 한 번 더하고 빼는 걸로 최대 거리, 최소 거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는 뭐 접선의 방정식 논리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얘는 뭐 그냥 이것만 잘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거리 이거 나중에 변형 적용되는 것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이 원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 긋는 경우에 관련된 어떤 특징들. 3개짜리인 경우 특징. 내접원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 내용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이게 내접원의 일종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걸 다루게 돼요. 이건 뭐 나중에 보고요. 결국 얘도 이것만 좀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랄까 D보다 R이 더 큰 거죠. D가 R보다 큰 거죠. 얘는 D랑 R과 똑같은 거고 얘는 중심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연결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선까지 거리. 그렇죠?
얘는 D가 R보다 작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는 뭐가 나오냐? 잘린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와요. 이 호처럼 생겼다,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활골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얘를 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얘는 활에 걸려있는 줄처럼 생겼다. 그래서 한자로 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이 길이 구하는 게 거의 주요 논점으로 튀어나와요. 근데 얘 길이 구하려고 해봐요. 어떻게 들어가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 이거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 둘이 거리가 똑같잖아요. 거기다 반지름 나와 있잖아요. 우와, 그럼 피타고라스로 하면 그냥 얘 나오는 거예요. 반현의 길이가. 그 두 배 하면 그냥 끝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거 하나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 요거 하나면 그냥 다 끝나요. 그냥 얘만 생각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나왔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쓰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석됩니다. 진짜로 수능 끝날 때까지 제 하나로 다 끝나요. 오케이.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너무 많아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되게 많은데 안 만나는 거, 외접하는 거, 내접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서 만나는 거, 안쪽으로 접하는 거, 안쪽에서 안 만나는 거, 뭐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에서는 이거 안 나오고요.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약간 좀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 얘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멸종 위기. 얘도 인구수 급감. 그러니까 얘밖에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나오면 얘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핵심은 다 뭐냐?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중심 사이의 거리. 다 중심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다 처리돼요. 중심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다 처리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중심 사이 거리. 그것도 D라고 써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외접원이네. 내접원이네.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뭐라 그럴까? 중심까지의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 어떻게 하지? 반지름을 일단 구해줘야 되는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 되게 종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요거였죠?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삼각형이 당연히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삼각형이 결정이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반지름이 결정돼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돼 있다는 건 각, 편, 뭐 6개 성분 중에 3개는 나와 있어야 돼요. SSS거나 SAS거나 ASA는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쨌거나 결정돼 있으면 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이용해서 세변길이 다 구할 수 있겠고 뭐 각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넓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넓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넓이를 어떻게? 잘라서 반지름, 그렇죠? 직각 이용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괜찮죠? 그래서 얘는 2분의 AR, BR, CR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ES 넓이 2배를 세변 길이로 나눠주면은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 말고 다른 거 또 있느냐? 뭐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뭐 얘를 구해도 돼요. 근데 얘는 좀 편하니까 빨라서 다른 방법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원에서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긋는 경우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이 경우에는 중심에서 당연히 원위의 점이잖아요. 교점이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것도 원위의 점이면 당연히 그거 봐야 돼요. 그쵸? 그럼 얘랑 얘는 반지름이니까 똑같고 당연히 여기 직각 나오는 거는 알 수 있겠고 어떻게? 요거 하나만 더 그어주면은 이 둘이 합동인 게 그냥 바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쵸? 길이 공통, 직각, 게다가 변 같이 쓰고 있고 RHS 합동이죠?
뭐 RHS 합동 뭐 다른 걸로 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 변 길이랑 요 변 길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이용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부터 접점까지 거리, 이 지점에서부터 이 접점까지 거리 똑같고요. 얘도 이 거리랑 접점까지 거리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변 길이도 요 변 길이랑 지금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생각해보니까 여기 중심에서부터 다 점을 연결시켜 볼게요. 이게 다 직각이네.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R 이렇게 나온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 변 길이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뭐 사실 두 변만 있어도 그냥 변 길이 나오잖아요. 결정돼 있으니까.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R.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 빼기 R. 그러면 얘 지금 A 빼기 R에다가 B 빼기 R이니까 둘 더하면 얘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R 값도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꼭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쟤로 다 돼요. 얘로 다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빠르고 편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내접원에 관련된 거. 자, 여기 두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에 내접원이에요. 당연히 얘도 삼각형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될 거야. 그럼 삼각형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점에서부터 당연히 연결시켜 볼 텐데 둘이 똑같네.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괜찮죠? 그러면은 잠깐만. 뭐라 그럴까? 요 각도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얘 2세타라고 해볼게요. 2세타.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각을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뭐 B 나와 있다. 어차피 다 각이랑 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결정돼 있을 테니까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그러면 지금 2세타는 어차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뽑아내도 되는 거고. 그럼 뭐야? 얘는 2분의 A에다가 탄젠트 씌워주면 되네. 그냥 관지름 바로 튀어나와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삼각형.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미안해. 너무 막 그렸다. 얘는 내심의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길이만 딱 안다라고 쳤을 때 수선의 발 내려서 2분의 A로 잡아주고 얘는 2분의 루트 3A. 자, 그거 3분의 1배죠. 6분의 루트 3A로 나오는구나. 반지름이. 괜찮죠? 그래서 얘가 만능이고요.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좀 더 빠른 경우들이 나온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얘는 직각이니까 뭘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거 딱 봐도 어때요? 좌표점들이 다 나와 있죠? 지금 얘는 n,0이라고 돼 있고 얘는 n,1이잖아요. 뭐 그냥 변 길이 다 나왔네. n. 여기 얼마야? 1이죠? 뭐 얘는 n제곱 플러스 1의 루트. 그쵸? 그러면은 뭐 직각삼각형 안 쓰더라도 삼각형의 넓이 2분의 n이죠? 2분의 그 넓이 2배를 세 변 길이 합으로 나눠주면은 요게 지금 내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요게 지금 반지름 R값. 그쵸?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아이고. 그쵸? 나누기 2. 그쵸? 요게 지금 SN이 되겠네요. 요 SN에다가 N 나눠서 그냥 극한만 씌워주면 그냥 끝날 겁니다. N 나눠서 그냥 극한 씌워주면 그냥 끝날 거예요. 괜찮죠? N 약분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지? N 괜찮죠? 그럼 계수한 부분 되니까 1 더하기 1 2분의 이건 그냥 약분해주고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그냥 답이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오케이. 자, 미안. 뻘소리가 조금 길었네. 미안.
자, 그러면 지난번에 나가다가 만 게 조금 있어서 저기 몇 번까지 풀었죠? 다 풀었나? 다 풀었나? 다 풀었나? 오케이. 아, 저기 104번 한 번만 해볼게요. 104번. 미안, 104번이 696인데 이거 문제 번호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뒤로 좀 밀렸다. 미안. 이걸로 따면 돼. 자, 직선이 계속 연결됨에 따라 이전 직선과는 수직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 시작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P1은 1,1이에요. 거기서 나 조건으로 다음 지점을 갈 때 거리가 1인 만큼 가줘야 되는데 거리가 1이면은 얘로부터 반지름이 1인 원상에 아무데나 갈 거예요. 그렇죠?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위에 어디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른쪽으로 갈게요. 대각선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관계없이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 가도 돼요. 위로 가도 되고 대각선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축과 평행한 게 보기가 편해서 그냥 일로 보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3도 한 번만 가볼게요. 자, P3는 또 P2에서부터 거리가 1인 지점이니까 얘로 원을 한 번만 좀 만들어 볼게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예요. P2에서부터 원 위에 아무데나 점으로 갈 수 있는데 P3가 문제는 다조건 때문에 문제는 다조건 때문에 수직 맞네. 그죠? 다조건 때문에 이전 직선과는 수직 관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야 돼요. 자,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뭔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위로 갈게요. 뭐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P3는 2,2로 잡아봅시다. 자, P4까지만 한번 볼게요. P4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인 지점을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다 똑같이 수직이죠. 얘는 이 직선에 비해서 수직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그죠? 이게 대각선으로 출발한 친구들은 그 대각선 따라서 가면 됩니다.
방향 다르게 설정한 친구들도 방향 맞춰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수직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P1부터 거리가 최대인 상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둘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P4가 왼쪽으로 가버리면은 P1과 거리가 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P4를 오른쪽으로 잡아버리면 거리가 루트 5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오른쪽이 확정이에요. 괜찮죠? 자, 이후부터 나오는 지점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일반항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일반항이 그쵸? 조금 어렵습니다. 이 규칙을 찾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규칙 찾을 때는 1항, 2항, 3항, 4항부터 나가보다가 계산 다 하면 안 되고요. 그 수의 어떤 특징을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사실 뭐 A에는 P1부터 Pn, 이거 지금 N3 이상으로 써 있는데 뭐 1 이상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A1이면 P1 곱하기 P1부터 P1이니까 그냥 빵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A1은 빵. 자, 그 다음에 A2. A2가 초록색. 자, 얘는 지금 딱 1이라고 돼 있어요. 이 초록색이 아니구나. A2. 노란색으로 가야 되겠다. A2. 자, 얘는 그냥 오른쪽으로 딱 1만큼만 가니까 그냥 1로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A3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1과 1의 피타고라스로 그냥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 그래, 일단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A4. 근데 얘는 그러면 2에다가 1로 피타고라스 들어가잖아요.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지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무조건 위로 가겠죠? P5는 3,3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점이 P6가 4,3으로 나오겠고, 노란색으로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위로 올라가는 지점.
P7이 4,4. 아우, 무조건 X가 1 늘고 Y가 1 늘고 X 1 늘고 Y 1 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거리의 특징을 한 번만 봐봐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가로 세로가 1씩 늘어나니까 피타고라스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 루트 1을 갖다가 루트 1제곱 플러스 1제곱으로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루트 A4까지면 X 변화량, Y 변화량 2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5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아니,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2이기 때문에 2제곱 플러스 2제곱이구나. 자, 그리고 A6 같은 경우에는 얘는 3 늘어나고 2 늘어나니까 3제곱 플러스 2제곱. 그렇죠? A7 같은 경우에는 3 늘어나고 3 늘어나니까 3제곱 플러스 3제곱. 뭔가 규칙이 좀 보이죠? 그렇죠? 이 규칙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A가 홀수인 애들은 다 Y는 X상에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두 개 변화량이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홀수항들은. 근데 짝수항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걸 규칙으로 일반항을 설정을 해볼게요. 얘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달라요. 갈리는 것 좀 있을까요? 괜찮나?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일반항까지만 한번 좀 가볼게요. 자, 홀수항들이 지금 보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3항, 5항, 7항. 1 빼주면은 6이잖아요. 반반. 1 빼주면 4죠. 반반. 1 빼주면 2죠. 반반. 뭐야. 꼭 그렇게 눈치채야 되나? 아니, 그래프상에서 특징이 보이잖아요. 그쵸? 5까지 가면은 둘둘 가잖아요. P1에서 P5까지면은 4만큼 이동했는데 그게 Y는 X 따라 이동하니까 X 변화, Y 변화가 똑같아가지고 P1부터 P5까지는 그냥 둘둘 움직이는 거예요. 3, 3, 4, 4, 5, 6, 6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죠? Y는 X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A, EN 플러스 1은 P1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N씩 평이 이동하는 걸로 그냥 보면 되겠고 홀수 번째 항만. 그렇죠? 그러면 짝수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짝수 번째 항은 반 나눠서 반반. 근데 뒤에 게 1 줄어든 거야. 반 나눠서 반반. 그쵸? 그래서 얘도 반 나누면은 반. 근데 뒤에 게 1 적은 반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들어가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는 하나의 차이밖에 안 나는 거라서 홀수항 빼기 짝수항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짝수항 빼기 홀수항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짝수항 빼기 홀수항으로 해봐도 돼요. 예를 들면은 얘는 여기에다가 A2n-1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이고야. 그래서 얘는 n-1의 제곱 플러스 n-1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 극한 보내는 거랑 여기서 이거 뺀 거 극한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상관없이.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는 그렇게 출제 경향이 이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왜 시간 들여서 설명하냐면,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하게 만드는 수열 문제는 무조건 수열의 극한에서도 나오지만 뭐라 해야 되나요? 수원에서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항 찾아내는 내용 연습도 할 겸, 그 다음에 뭐 극한 문제 마무리할 겸, 그래서 그냥 이걸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당시에는 객관식 최고 난이도였어요. 물론 문과 거 A형은 문과 겁니다. A형, B형 나와 있는 교육과정은 다 물수능이에요. 물수능에서 문과 거라 가지고 객관식 최고 난이도지만 사실 정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기는 했습니다. 내신에서도 종종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여기서 이걸 뺀 걸로 들어가도 되고 자, 이해하면은 2n제곱 빼기 2n 플러스 그렇죠. 이걸로 가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짝에서 홀로 가는 거고 홀에서 짝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거 뺀 걸로 가도 되겠죠. 2n제곱 빼기 2n 플러스 빼기 루트 2n제곱 빼기 4n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그냥 켤레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켤레로. 자, 근데 만약에 눈치가 좀 빠르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루트 2n으로 자, 얘는 루트 2 바깥으로 빼놓으면 n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요. n 빼기 2분의 1로 써줄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루트 2n 빼기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은 2분의 루트 2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켤레 씌워서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켤레 씌워도. 자, 얘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얘가 루트 2로 묶었을 때 n 빼기 2분의 1로 수렴하는 걸로 아예 비슷하다 라고 봐도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루트 2로 묶었을 때 n-1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루트 2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를 더했으니까 2분의 1이네요. 똑같이 2분의 루트 2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홀에서 짝으로 빼나 짝에서 홀로 빼나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104번은 나중에 한번 또 연습해 보고요. 유형 11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11번. 105, 106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얘네. 그래서 10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사실 의외로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107번.
될 텐데, 왜냐면 식이 그렇게 안 나오면 좀 힘들 거라서. 잠깐만. 근데 답은 맞았어. 하긴 뭐 극한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기긴 할 텐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미안. 자, 얘는 그죠? 완벽했어요. 이거 풀어봤었나? 오케이. 자, 얘는 그 문제의 특징을 한 번만 좀 읽어보면서 가볼게요. 자, 뭐 위치 관계에서 맨 처음에 점좌표 O, Pn, Qn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뭐 Q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좌표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거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3n 플러스 1, 3n 플러스 1. 자, 그리고 Rn,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Rn은 지금 fx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위에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는 Rn의 좌표를 나타낼 때 PNRN의 기울기가 음수로 나와야 되고 Y좌표가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Rn 값이 Pn, ON이 지금 길기가 양수니까, 0이니까 Rn이 Qn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길기가 양수니까. 무조건 밑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Rn이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은 원점도 되나? 몰라. 여기도 되겠, 여기 안 되겠다. 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Rn이 여기 있으면 길기가 아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Rn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 중에 아무데나 노란, 얘보다 무조건 R이 있어야 됩니다. Rn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은 위치 자체는 우리가 좀 잡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PNO, QN 넓이 SN으로 잡고 얘 넓이 최대가 되게 하는 게 TN이라고 잡은 상태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최대가 되게 하는 Rn의 위치를 좀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일단 맨 처음에 SN부터 한 번만 구해봅시다. SN.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PN, O, QN. 그렇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SN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거, 이거 주황색으로 읽어볼게요. PN, O, RN. 얘는 지금 요렇게 생겼죠? 요 넓이에요. 잠깐만. 밑변 길이가 얘로 잡아놓을 수 있겠네. 이거 변화가 없잖아요. 무조건 3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주황색에서 이 PNO RN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은 밑변 길이 3n 플러스 1로 잡으려면 높이는 그냥 RN의 X좌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RN의 X좌표가 크면 클수록 넓이는 최대가 되겠네요.
근데 RN의 위치는 지금 X제곱을 따라가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증가함수로 따라가요. 증가함수로 따라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RN의 Y좌표가 크면 클수록 X좌표도 크지 않을까? 그쵸? 근데 문제는 얘는 Y좌표가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이 노란 선상에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Y가 1, 2, 3, 4 두두두두두 나오다가 3n 플러스 1? 그 바로 밑이 3n이에요. 3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2, 3n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산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X좌표가 가장 크려면 Y좌표가 가장 큰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의 Y좌표가 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3n일 때겠죠? 그쵸? 자, 이걸로 하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괜찮지. 잠깐만, 괜찮을까? 참 죽겠어요. 삼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루트 3n이요, 루트 3n. 왜냐면 Y좌표가 3n이니까. 괜찮으니까. 화이팅. 오케이. 심심하다. 오케이. 푼 사람들이 지금 답이 다 맞았네요. 자, 얼추 정리가 돼가고 있으니까 마무리 한 번만 좀 지어볼게요. 자, 이 넓이 최대가 되는 애를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홍색은 당연히 PNOR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야만 되는 거고 X좌표는 루트 3n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SN 값은 밑변 3n 플러스 1에다가 높이 루트 3n 플러스 1에 2분의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되겠고 최대가 되게 하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밑변 길이 3n 플러스 1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식을 정리해 준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자, SN에서 지금 tn 뺐으니까 얘는 3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3n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루트 3n 플러스 1에다가 루트 3으로 뺀 상태가 되겠고 자, 얘는 이제 켤레 씌워준다 그러면은 저기 그 2루트 n은 그냥 합쳐 놓을게요. 2루트 n에다가 루트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n 되겠고 오른 분자 쪽에 있는 거 3n 플러스 1에다가 3n 플러스 1 빼기 3n이면 1이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온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 극한만 씌워주면 되니까 얘는 루트 3 얘도 루트 3 2루트 3 2루트 3에다가 2배 했으니까 4루트 3 그렇죠? 분자는 어차피 1차계에서 3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유형 12번 자, 드디어 이제 원의 성질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원의 성질 자, 일단은 접하는 거 먼저 한 번만 봅시다. 110번 하나만 가볼게요. 접하는 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들로 일단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왔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의 뭐 90% 이상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자, 별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거의 대부분 다 풀어서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당연히 접하는 요 지점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니, 원은 접점 좌표 구하려고 하면 진짜 우주 갑니다. 뭐 물론 구하는 게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접점의 좌표를 필요에 따라서는 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99%는 원상에 존재하는 점좌표 구하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99%는. 나온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좀 이따 보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이게 반지름엔. 이것만 봐주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잠깐만. 얘 기울기 n인데? 이 길이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죠. 요거 가지고 그냥 기울기 n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해줘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y는 nx 플러스 무슨 뭐 m 뭐 이래놓고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n이다 라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요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요거랑 0,0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잠깐 공식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렇죠. 이거랑 중심이란다. 밖에 한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디스턴스 d라고 한다면 d는 그렇죠. x계수랑 y계수 제곱합 루트로 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이제 얘를 갖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ax1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넓이니까 그냥 크기라서 그렇죠. 절대값 씌워주면 될 겁니다. 자, 이 공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워요. 내가 수학상에서 유일하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라는 공식입니다. 왜? 증명이 엄청 어려워서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증명의 논리 자체는 간단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요 점거리 구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이 점 좌표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 점을 미지수로 잡고 수직인 거 이것만 이용하고 또 이 점은 이 직선이 존재한다. 그럼 미지수 2개씩 2개니까 다 구해집니다. 답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반지름이 지금 n이잖아요. 자, 그럼 얘는 x계수 제곱,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분의 여기 빵빵 들어가니까 절대값 m이네요. 따라서 m이라는 값은 이거 곱한 거니까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얘는 지금 플러스인 상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nx 플러스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수학상에서 했었던 접선의 방정식 이런 공식 그냥 다 갖다 버려요. 진짜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다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y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0, n 루트 n 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y에다가 빵 집어넣어서 x값 구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들어가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건 뭐예요? 좌표 평면 가지고 한 겁니다. 좌표 평면 가지고 한 거. 얘는 진짜로 빠르면은 이거 그냥 암산으로 답 나와요. 왜? 얘기가 딱 n이잖아요. 그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직각의 수선의 발, 직각이면은 이 안에 나오는 모든 삼각형은 전부 닮은. 이거 엄청 쓰인다 그랬죠? 진짜 얘는 완전 뼈저리게만 써놔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파파파파빵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기울기 n이라고 그랬어요. 1대 n이에요. 1대 n이에요. 요 길이가 그냥 1이에요. 괜찮죠? 그럼 얘도 1대 n이겠죠? n제곱이죠 뭐. 그러니까 ln은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n제곱 플러스 1이니까 답이 그냥 2분의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연습은 해둬야 되지만 이 문제는 방금 얘기한 이 닮음을 찾아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기 그 두 점과 만나는 거 한 번만 좀 볼게요. 113번. 어렵지는 않아요. 진짜로 어렵지는 않은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다시 한번 활골 이용하는 게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현길이 구하기입니다. 현길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그쪽으로 몰고 들어가면 다 나와요. 삼각형 넓이라 판을 안 한 거 아닐까? 아닌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맞지? 미안. 와우. 자, 다시 한번 이거 지금 PNQN을 교점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아마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대입해서 교점 구한다고 쳐봐요. 어우, 상상만으로도 좀 끔찍하지 않아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풀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걸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쳐봐요.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만 가지고 다 구해지는데 사실 뭐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진짜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이용해서 밑변과 높이를 다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때 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점과 직선 사이거리 이용해서 막 밑변이든 높이든, 그쵸? 이걸로 높이 구해서 구해내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변과 끼인각 가지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구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뭐가 있더라? 뭐가 있었지? 세 점 좌표 주어진 상태에서, 그죠?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그냥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외에는 삼각형이 만약에 세 변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뭐 3, 6, 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 가지고 끼인각 구해서 2분의 AB 사인 세타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 라고 친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등변이니까 1, 1이네. 끼인각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끼인각을 구하려고 해봐요. 우리가 코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당연히 2변 길이를 구해내줘야 돼요. 근데 2변 길이를 구하려고 해봐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하지? 물론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뽑아내가지고 Pn, Qn의 X좌표를 뽑아도 돼요. 그 진짜 다 구하는 건 좀 아닙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가지고 둘의 X값의 차이만 구해내도 돼요. 왜냐면 길이니까 두 근의 차이가 높이랑 똑같으니까 1대 1대 루트 1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배 이걸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거계수의 관계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써도 되기는 하지만 아까 내가 몰고 간 게 뭐였어요? 이거는 저렇게 저거는 저렇게 이렇게 풀면 되게 헷갈려요. 원은 진짜 무조건 하나로 다 모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나중 가서도 진짜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뭐 물론 다른 풀이 방법은 알면 좋겠지만, 자, 아까도 본 것처럼 원이 지금 이게 삼각형이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이게 직선이 핵심이잖아요.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이 활골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활골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 거의 모든 문제가 이 현 길이 구하는 걸로 다 집약돼 있다라는 거예요. 현 길이 구하는 걸로. 근데 이 현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 얘는 현을 수직이 등분하는구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것만 알면 끝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있으면 다 끌고 가져요. 진짜로 원은. 그래서 내가 원을 자꾸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중심까지 거리만 쓰라고. 그걸로 안 되면 딴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모든 문제 99점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99.9999%가 D로 다 끝나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짜로 다 끝나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있는데 얘 먼저 마스터해놓으면 이제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얘는 저 풀이, 얘는 저 풀이 이런 거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면 속도랑 정확성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으니까 그때 이제 기교적인 풀이를 가미하자라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풀이 쓰고. 자, 그럼 얘는 요거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간다? 중심까지 거리. 그러면 당연히 얘는 피타고라스 가지고 얘 길이가 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배만 하면 되니까. 얘도 지금 딱 그 짝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수산의 발을 딱 내린다.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고 점좌표 나와 있고 다 끝났죠. 이거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직이 등분돼 있으니까 요 길이는 그러면 반지름 1 가지고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그럼 요 길이가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차피 썼기 때문에 얘 길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 밑변하고 얘 높이에서 나누기 2하면 그냥 바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일반론적인 풀이 방법 잘 마스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그죠? 요것만 마스터해두면 일단은 다 풀려요. 진짜로. 자, 접선의 방정식도 딱 하나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접선의 방정식도 접점만 구하면 그냥 끝난다고. 그렇죠? 얘도 지금 일반론적 풀이가 저거 하나로 그냥 다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분만 있다가. 자, 일단은 푼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았네요. 오케이. 자, 다행입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후딱 할게. 자, x 빼기 y 플러스 n분의 1은 빵. 그 다음에 중심까지. 거리 그러면은 거리 d는 x계수 y계수 제곱 루트에다가 빵빵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n분의 1 나오겠죠. 자, 요게 루트 2n분의 1. 그쵸? 요게 나왔네요. 루트 2n분의 1. 루트 2 곱하기 n분의 1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거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2n 제곱분의 1 빼기 2n 제곱분의 1의 루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냥 2배니까 삼각형 넓이 그냥 얘랑 얘 곱하면 그냥 끝나죠. 둘 곱하면 그냥 끝나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둘 곱한 거 이거 얼마냐? 루트 1 마이너스 2n 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 2 n분의 1 거기다가 n을 한번 곱해놨네요. 그래서 지금 얘는 어차피 n 약분해서 날아가면은 얘는 어차피 그냥 빵 1만 남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만 남으니까 2분의 루트 2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이 시간 왜 이러니?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미안해. 나 심취했나봐. 화이팅.